유량 제어가 가능한 에스프레소 머신 이제 달라코르트 제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앞서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죠. 유량과 유속 혹시 이게 뭐 그램 퍼 세컨드, 미터 퍼 세컨드인가요? 네. 헷갈리네. 저도 헷갈리네. 이게 어떻게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좀 명확하고 깔끔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유량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초당 몇 g이 나오는가 양적인 개념인 거고, 유속은 이제 초당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초당 얼마의 거리만큼 가는가거든요. 사실 바리스타들이 이야기를 할 때, 커피 머신을 이야기할 때 유속을 많이 얘기하는데 유속이 조절이 되는 머신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 이제 설명이 유량인데 아마 개념이 좀 헷갈리거나 단어의 선택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머신에서 유속이라고 하면 이제 물이 얼만큼 초당 빠르게 이동하는 건데, 그거는 머신의 어떻게 보면 지문 같은 거거든요. 펌프에서부터 그룹 헤드까지 물의 관이 머신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다고 봐야 돼요. 그 길이만큼. 그리고 이제 유량이라는 거는 다른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수로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라코르테 제로 같은 경우가 이제 디지털로 제어하는 방식이라면, 페이마 261 같은 경우는 그룹 헤드의 다이얼 형태로 조절해 줄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요. 그걸로도 유량 조절이 되고, 슬레이어 같은 경우도 수동으로 조절해주는 다이얼 밸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절되는 거는 대부분이 다 유량이에요. 밸브를 열고 닫고에 따라서 물이 이제 얼만큼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많이 나오느냐.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 유속도 조금은 달라져요. 그렇지만 유속이라는 거를 뭔가 기준점으로 잡을 만큼 머신에서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죠. 명쾌하네요, 이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유속 같은 경우는 물 온도만 바꿔도 바뀌어요. 물 온도요? 온도가 높아지면 물이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머신 안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천천히 이동하게 되고. 유속이라는 거는 사실 안다고 해도 적용을 하기에는, 우리가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추출하는 거에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 보통 다 저울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자를 쓰진 않아요. 줄자를 쓴다는 건 유속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유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다. 유량을 제어하는 머신이 이제 달라코르트 제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달라코르트 제로는 굉장히 좀 쉽게 제어가 가능하더라고요. 보통 기존에 있었던 머신들은 이제 상판을 열거나 어딘가를 열어서 조절을 해야 되는 형태였다면, 그게 이제 다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감이죠. 손으로 얼만큼의 다이얼을 돌리는가, 숫자 눈금을 보면서 조절을 해주는 타입이었다면, 이제 달라코르테는 이제 플로우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저도 처음 보는 머신에 들어간 이제 장치거든요. 그게 들어가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숫자로 조절을 해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플로우 레귤레이터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관을 좁히고 늘리고 이런 느낌이, 그걸 조절하는 건가요?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개념이고,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링거를 맞죠. 링거를 맞을 때 이 다이얼을 돌려서 그 액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빨리 맞을 거야, 나는 천천히 맞을 거야 라는 걸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인데, 거기서 이제 다이얼을 돌리거든요. 그 다이얼을 돌림으로 인해서 관이 지나가는 관을 좁혀준다거나 넓혀준다거나를 해요. 이제 좁혀지면 유량이 줄어드는 거고, 넓혀지면 유량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머신에서는 디지털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숫자로 하면 기계가 알아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조절로. 그런 기능. 진짜 편하게 바뀌었네.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생각보다 산업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는 있더라고요. 그럼 이 유량 제어가 에스프레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거는 유량에 따라서 분쇄 입자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바리스타들이
입자를 다르게 설정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 여러 가지 바스켓을 사죠. VST가 됐건 네네. IMS가 됐거나 네. 페사도나 네. 뭐 풀만이나 등등등 요즘은 굉장히 많은 바스켓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쵸. 공통적으로 요즘 나오는 바스켓들의 특징은 굉장히 구멍이 많아져요. 그러면 네. 그거에 따라서 분쇄 입자가 더 가늘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머신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보다 더 농도와 수율을 높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네. 정해져 있는 조건 안에서 대부분 선택할 수 있는 게 바스켓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입자가 달라지는 걸 이제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다른 변수를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유량 조절로 가게 되면 네. 바스켓은 하나인데 네. 얼마든지 다른 걸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 머신을 이제 세팅을 하면서 여쭤봤던 게 기존의 바스켓과의 호환이 안 되는가 라는 네. 부분이었거든요. 네. 이제 호환이 되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호환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전에 VST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 VST 바스켓에 맞춰져 있는 분쇄 입자로 추출을 할 때 그거에 맞는 유량으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달라코르테는 다 순정 바스켓을 네, 많이 저는 달라코르테 이제 기본 순정 바스켓으로만 해도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유량 제어 하나를 통해서 이제 좀 분쇄도 조절을 위한 다양한 분쇄도를 위한 이제 구조들은 필요 없다. 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유량에서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거죠. 저는 유량이 달라지면 네. 추출이 달라질 거야 라는 정말 심플한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궁금했는데 네네네. 유량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분쇄 입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우리 바스켓에다 돈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 바스켓에 뭐 예전에 몇만 원 하던 게 지금은 10만 원 넘어가거든요. 네. 20만 원 바스켓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가공 처리가 다르니까 비싼데 네네. 그런 바스켓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네. 지금보다 수율을 더 높이고 싶은 거예요. 농도도 더 높이고 싶은 거고. 네. 그러니까 더 가늘게 분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었을 때, 네. 추출 조건을 딱 맞춰놨을 때, 네네. 지금의 바스켓에서 수율과 농도를 더 높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의 머신에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 온도를 높이면 되지만 그거에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제일 큰 게 분쇄 입자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들이 선호하는 바스켓들이 다 다른 이유가 네네. 이 매장에 있는 또는 자기가 사용하는 머신의 설치 환경이 다르고 네. 그거에 따라 유량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거에 맞는 바스켓을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네. 이제 이걸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게 분쇄 입자가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보다 만약에 내가 유량을 더 높인다라고 하면 입자가 훨씬 가늘어질 수 있어요. 아까 9라는 거는 그냥 내가 사용할 때 편의 때문에 표시된 숫자일 뿐인 거거든요. 네. 9를 예를 들어 과장을 좀 더해서 네. 초당 15ml를 15g을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네. 입자는 훨씬 가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지금 유량이 이렇게 막 바뀌면 네. 혹시 구반 압력도 달라지거나 뭐 그러긴 하네요. 그 압력 자체는 바뀌는 게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고정 구반인가요? 그렇죠. 구발인데 네. 바로 펌프에서 밀어주거든요. 그룹 헤드로. 네. 그때 이제 초당 몇 g의 물이 나오는가가 달라지는 거지 압력 자체는 구바라는 고정값이에요. 네. 지금 달라코르테 같은 경우는 압력은 고정이고 네. 유량이 달라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바스켓. 아까 우리 유량만큼 놀라웠던 게 이제 바스켓 비교였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테스트를 힘들게 진행하셨었잖아요. 같이 해보셨잖아요. 저도 하나의 주제를 테스팅하는데 4시간 이상이 소요가 돼요. 저도 뭐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번 본의 아니게 하루 정도 한번 숟가락 얹어봤는데 또 한 번 딱 숟가락 얹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테스트하실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네. 지금 보시는 표가 이제 그때 이렇게 테스트하셨던 한 번 세팅할 때 한 10번 이상씩 똑같이 하셨죠. 네,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 4시간 하면 그래프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되게 되게 허무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래프를 이제 제가 보기 편하게 그냥 하나를 만든 건데 네. 굉장히 이제 비교할 만한 것들이 많은 게 네. 추출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것들도 사실 여기 표에는 만들진 않았지만 네. 얼마든지 유의미한 결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추측을 하고 왜 이런 것인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보여주신 표는 어디까지나 그냥 수치상인 거고 원두가 달라지면 당연히 다 바뀔 수 있는 수치들인 거죠? 그럼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양상이라고 하는 게 유량이 점점 뭐 많아지는 거에 따라서 농도가 증가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증가하다가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 원두 로스팅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정도 추출이 맥시멈인 거죠. 거기를 지나버리면 추출이 될 만한 수용성 물질이 많이 없거나 그러면 사실 더 이상 추출될 게 없으니까 오히려 농도가 꺾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게 이제 좀 차이점이에요. 이거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게 지금 달라크로테가 유량 제어가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일반적인 머신들은 이제 좀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뭐 스케일이 쌓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에 따라서 좀 네. 유량이 그룹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혹시 저 달라크로테 제로는 그걸 뭐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게 사실 유량이 조절된다라는 거는 네. 이제 지금처럼 막 커피 추출의 관점도 물론 있지만 네네네. 매장에서 사용을 하는 관점에서는 스케일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스케일 제거를 할 수 있는 매장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거를 디지털로 칼리브레이션을 해서 계속 맞춰서 정기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면 네. 스케일 제거하는 그 주기가 훨씬 길어지는 거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다. 칼리브레이션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까 3, 5, 뭐 7, 9다라고 했을 때 네네네.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뭐 분기마다 한 번씩만 맞춰보고 네. 조금 바뀌었다. 그리고 보통 2그룹이든 3그룹이든 많이 사용하는 그룹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럼 그 머신에 따라서 네. 많이 사용하는 그룹의 유량이 낮아지기도 해요. 어떤 머신의 경우는 사용을 안 하는 그룹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편차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이제 뭐 유량 조절이 되는 머신이라고 하더라도 네. 반드시 오래 쓰거나 좀 많이 사용하는 그룹 같은 경우는 유량의 변화가 생겨요. 그거를 이제 다른 머신들은 스케일 제거라는 걸 통해서 맞춘다라고 하면 네. 달라크로테는 스케일 제거로 맞추는 게 아니라 유량 칼리브레이션을 해서 계속 내가 맞출 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유지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머신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인 특징으로 관리적인 측면까지도 커버가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네,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머신 달라크로테 제로로 힘들었어요. 두달 동안 엄청난 테스팅도 혼자 연구하시고 영상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도움 주신 이제 메테오라 서비스에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테스트 끝나시면 뭐 저희 쇼룸에도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저희 의견과는 별개의 의견이기 때문에 네.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